건강과 자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친다. 안 돼, 못치 안 돼. 괜히 또 민폐 같기도 하고. 치고는 싶은데 안 되네요. 몸이 안 따르네요. 어머, 왜 그래? 들다 보니까 이게 제자리로 오면서 이게 허리가 눌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쪼그려 앉는 게 사실 지금 완전히 접히지 않아서 안쪽에 통증이 있죠. 오랜 시간 반복되는 동작이나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특정 부위가 손상되는 운동 과사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과장 손상인 경우에는 누적된 그 손상 때문에 조직 자체가 변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완치라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부모님에게 받은 한 벌의 옷과 같다고 이제 환자분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매일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달구해져서 결국은 구멍이 나고 할 텐데 본인 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된다. 주말 오후 최호태 씨가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철인 3종 경기 경력 20년 차입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로 이루어진 철인 3종 경기는 경기복을 신속하게 갈아입는 노하우도 필요하죠. 잘 안 들어가서 비닐을 씌우신 거예요? 발을 비닐을 씌우면 쏙 들어가요. 수영하고 나와가고 자전거를 전환할 때 그때 이제 벗는 걸 누가 또 빨리 벗느냐 해서는 발목이나 손목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베이비 오일 뭐 이런 것도 많이 바르는 사람들도 있죠. 5월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야외에서 수영 연습을 합니다. 이 정도면 한 18도? 수영하기 괜찮은 온도세요? 18도면 약간 찬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운동 시간만 20시간 이상이라는 최호태 씨. 하루만 운동을 걸러도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개운치 않습니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했고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달리기 도중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뛰다 보니까 무릎에서 어떤 뚝소리와 함께 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갑자기 와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에 통증이 찾아왔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아 있었습니다. 결국 늑골에서 연골세포를 채취해 무릎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에 대한 욕심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전도 잘 됐고요. 나름 재활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23년도에 또 제가 욕심이 좀 과했는지 철인대회를 10회 정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회 나가면 뭐 그냥 이렇게 살살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때 좀 무리가 가지 않았을까. 올해부터 달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리하면 통증이 오기 때문인데요. 운동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음에도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무릎에서 보내오는 신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요 순간만 넘기면 괜찮겠지 하면서 어떤 자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은 진료가 있는 날. 3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다행히 오늘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호태 씨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쪽 부분 보시면은 대퇴골 허벅지 뼈고요. 이 부분이 관절 연골인데요.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관절 연골이 잘 덮여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관절경 사진에서도 역시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가 드러난 게 보입니다. 무릎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는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돼서 생기는 과사형 손상의 종류의 하나인 관절 연골 손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절은 뼈들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골로 덮여 있고, 경골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반월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호태 씨의 경우 오랜 달리기로 인해 대퇴골과 슬개골이 닿는 부분에 연골이 손상돼 큰 통증을 일으킨 거죠. 최호태 씨는 손상된 연골을 정리한 후 연골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뒤 닳아 없어졌던 연골이 다시 잘 채워졌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만 삼가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2번 고생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과거가 좀 기록의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즐기는데 욕심을 두고선 하면은 더 재미있게 운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오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플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도 하나의 용기다. 우리는 매일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컴퓨터로 업무를 보면서 반복되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특정 부위가 손상되는데 이게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운동을 한다면 운동 과사용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수영, 배드민턴 등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은 어깨 질환을, 테니스, 골프 등 손목에 힘을 주는 운동은 팔꿈치 질환을, 마라톤, 달리기 등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은 무릎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십자인대 손상, 회전근개 손상 등 운동과 관련한 질환의 환자 수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동하거나 활동을 할 때 사실은 미세한 손상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손상이 생긴 이후에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강해지는데요. 근데 조금 과한 운동을 해서 미세 손상이 생긴 상태에서 회복될 기회 없이 다시 또 과한 손상으로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결국은 견딜 수 있는 역치, 스레셜드를 넘어서는 순간이 생기고 그 순간 아주 큰 손상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손상을 우리가 과사형 손상 또는 과사형 증후군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2030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인공으로 만든 암벽을 등반하는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체육교육학과 대학원생인 동훈 씨는 다양한 운동을 즐기다 6년 전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이제 클라이밍을 등반하기 위해서 신는 이제 전용 암벽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에 땀을 제거해주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 초크라고 부르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등반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손잡이나 페인홈을 맨손으로 잡고 목표 지점까지 이르는 길을 찾아 열심히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등했을 때의 쾌감이 클라이밍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는데요. 클라이밍을 맨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재밌다 보니까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초반에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클라이밍에 빠져 산 지 6개월이 됐을 때 손가락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아예 이 정도도 안 구부러질 정도로 얘가 완전히 이제 뻣뻣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붓기가 너무 부어가지고 아예 펴지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가 거의 유지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여기 특히 오른손 약지와 중지마디에 찌릿한 통증이 있습니다. 줄여야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약간 안 하면은 너무 몸도 쑤시고 이제 재미를 잊지 못해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가 지나고 나면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건 통증.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클라이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가락 얼음찜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붓기도 심하고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려야 하죠. 손가락에 이상이 생긴 이후로 나름대로 관리하며 지낸다지만 클라이밍의 횟수나 시간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인데 제가 휴식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라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린 지 벌써 6년째. 동훈 씨의 손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대쪽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펴지는 건 다 펴지세요. 펴지는 건 펴지는데 네. 구부러지는 게 다 안 구부러져요. 다 안 구부러지죠. 이런 데 누르면 아프지 않으세요? 네, 거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도 통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는 건 아닌데 체중을 계속 딛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관절 쪽으로 결국은 힘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에도 관절염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동훈 씨의 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통증이 심한 오른손 중지와 약지의 뼈가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자란 게 보입니다. 왼손 약지 역시 바깥쪽으로 뼈가 뾰족하게 자라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고 해지면서 약해지면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염증이 뼈의 그 끝부분에 뼈를 자라게 만드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 자체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엑스레이 보게 되면은 뼈 끝이 우리가 새 부리처럼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게 엑스레이 확인이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는 골극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엑스레이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30세인 동훈 씨에게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국은 근육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힘줄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미세 손상이 일어났던 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해지는 건데 미세 손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회복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상을 준다고 하면 치유될 시간이 없이 조금씩 손상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만성 손상 내지는 과사형 증후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미세 조직이 손상되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조직이 회복되면서 운동 능력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휴식 없이 계속해서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능력은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역치 아래까지 떨어져 과사용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조직은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에 따른 반응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과사용 손상이 생기면 조직이 변성되며 과부하 영역이 늘어나 부상의 우려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항상성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술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사형 손상인 경우에는 누적된 그 손상 때문에 조직 자체가 변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완치라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승대 씨가 오랜만에 체육관에 왔습니다. 10년째 몸담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평일이건 주말이건 저녁이면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2시간 정도 배드민턴을 쳤다는데요. 한동안은 오질 못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 때문이죠. 오랜만에 라켓을 잡아보지만 마음같이 팔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리해서 팔을 휘두르니 바로 통증이 찾아옵니다. 안 돼, 못치 안 돼. 무리인 것 같아요. 괜히 또 민폐 같기도 하고 치고는 싶은데 안 되네요. 몸이 안 따르네요.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진통제예요. 네. 한번 시작된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이 이제 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탁 반응을 할 때 여기가 한 2분 정도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충격만 받아도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잠을 잘 때도 그를 괴롭힙니다. 통증만큼 힘든 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왼손과 달리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백승대 씨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벌써 아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뒤로 쑥 들어가서 좀 올려볼게요. 아프시죠? 초음파 검사 결과 회전근개를 덮어 쿠션 역할을 하는 점액낭이 많이 부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드민턴은 팔을 들어 올려서 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팔 들어 올릴 때 딱 맞닿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번하게 계속 충돌이 있어 오다가 뼈에 변형이 생기고 그래서 힘줄에도 염증이 가고 통증과 염증이 이어지면서 지금 2차성 50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은 동결견 50견이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충돌 증후군 이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에 뼈가 뾰족하게 자란 골극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어깨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로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완골은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4개의 근육으로 견갑골과 연결돼 있는데 이걸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뼈 사이가 좁아지며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충돌 증후군입니다. 운동 후 36시간까지는 콜라겐이 분해되는 양이 더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합성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운동 후 일정 시간 휴식이 필요한 이유죠. 통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통증을 우리 몸에는 나쁜 것, 우리가 통증은 이겨야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통증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몸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좋아지는데 어떻게 통증을 그나마 이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주혁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폼롤러로 허리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20대 초반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이후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제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던 주혁 씨. 허리 부상은 운동 중 일어났습니다. 이게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그때 당시는 계속 저희가 이제 역치점을 계속 친다라고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 더 크고 더 힘있게 막 계속 그런 게 더 막 밀어붙이는 식의 운동을 했었어서 다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kg 가까이 되는 바벨을 들던 중 허리가 삐끗한 것이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이 많아가지고 놀아줄 때 그때 허리가 저번에도 한번 삐끗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허리 부상으로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허리 재활 치료를 시작하며 재활 운동에 대해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헬스와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허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던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280 정도, 300 조금 미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부주의를 한 거죠. 이 운동 기구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 있었어요.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들다 보니까 이게 제자리로 오면서 이게 허리가 눌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주혁 씨는 약해진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주변 근력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허리 부상의 흔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디스크가 파열됐던 요추 4, 5번 사이는 간격이 줄어 있고 뒷부분은 약간 닿아 있습니다. 또 요추 5번과 꼬리뼈에도 디스크 변성이 나타났는데요. 이 안에 까만 게 보이죠? 그럼에도 현재 큰 통증이 없는 건 지속적인 관리 덕분입니다. 이것만 보고 근데 어떤 운동선수들은 그 한계점을 넘어서 계속 운동하죠. 왜냐하면 뭐 프로 선수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은 그런 사실 그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한 번 손상이 되면 그 손상이 또 손상을 일으키고 또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또 손상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는 좀 철저히 잘 하신 것 같고 본인도 지금 보니까 뭐 체중도 아주 좋고 비만도 없고 근육량도 충분하고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제가 주로 타는 스노보드랑 웨이크보드 보관하는 장소고요. 곽태두 씨는 스릴과 속도감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웨이크보드를 즐겨 타는데요.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즐겨하고 속도감 있는 거 그리고 조금 스케일이 큰 운동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보드의 매력에 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 태두 씨가 빠져있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여긴 축구 유니폼들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유니폼도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토트넘 손흥민 좋아해서 토트넘 유니폼 좋아하고요. 이강인 유니폼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니폼 중에 하나. 이강인 사인이 직접 마요르카 가서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을 위해 해외까지 나갈 정도로 열성적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대학교와 직장에서도 쉬지 않고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회사에서 100번째 경기 기념으로 해서 받은 상패고요. 축구를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200경기 가까이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력이 벌써 20년.
포지션은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입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운동장을 누비는 게 그저 즐겁다는 태두 씨. 그런데 올해 3월 축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제가 2시간 동안 4쿼터를 계속 뛴 상태였고요. 마지막 종료 휘슬 불기 한 2, 3분 전에 혼자서 제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 나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좀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자 무릎은 점점 부어올랐고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지금 수술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좀 상실감이 컸고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태두 씨의 수술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오늘 태두 씨는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 연골판 봉합술을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후방 십자인대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많이 하얘져 있는 거는 찢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경사들도 사실 더 이렇게 가파르게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처져 있다는 얘기는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또한 반월 연골판도 손상됐는데요. 삼각형 모양이 정상이지만 안쪽으로 말려가 끝이 뭉툭해졌습니다. 인대는 두 개의 뼈를 연결해 마치 문의 경첩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섬유 결합 조직입니다. 무릎 관절 안쪽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십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위치해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태두 씨처럼 강한 충격을 받으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파열된 반월 연골판은 얼마나 잘 살리고 봉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찢어져서 말려 들어간 반월 연골판을 꺼내 제거하고 파열이 있는 부위는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찢어진 부분에 실을 넣고 꿰매서 봉합합니다. 십자인대는 파열이 일어나면 봉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재건술을 하게 되는데요. 태두 씨의 햄스트링에서 인대를 채취해 찢어진 인대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채취한 인대를 실로 연결해 파열된 십자인대 자리에 넣는 건데요. 십자인대 재건술은 먼저 끊어진 십자인대를 제거하고 경골과 대퇴골에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대를 실에 걸어 경골과 대퇴골로 통과시켜 인대를 고정합니다. 연령별 십자인대 부상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조깅하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기 정도는 좋지만 이분 분명히 축구를 하러 나가실 분이십니다. 사실 6개월 정도 충분히 재활하고 그다음에 9개월 정도부터는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원한 업어치기 한 판. 김성민 씨는 대학 시절 처음 유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푹 빠져들었죠. 누구도 못 말렸던 성민 씨의 유도 사랑. 하지만 지난해 9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번에 걸친 십자인대 재건술 때문이었죠.
가급적 이제 한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뭐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럴 때 조금 통증이 있어서 화장실 갈 때 이제 오래 스트레칭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유도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2017년 그리고 2023년 모두 시합 도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그동안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 파열은 아니겠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유도 딱 하는데 너무 이게 소리가 옛날에 파열된 거랑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도는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운동을 해보자 하면서 찾아보니까 축구가 그렇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몸 풀다가 다쳤습니다. 수술 6개월 차. 아직은 활동하기 편치 않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는 게 힘들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성민 씨는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과 함께 파열된 반월 연골판을 봉합하고 절제하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분은 봉합이 가능한 내측 반월 연골판 바깥쪽 부분에서는 봉합술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는 재재건술을 시행하셨고요. 바깥쪽 반월 연골판은 퇴행성 변화만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절제해주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요즘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수술한 다리의 근력 회복. 앞으로 최대한의 힘으로 차시고 최대한의 힘으로 당기고. 준비 시작. 당기고. 수술을 받은 오른쪽 다리와 그렇지 않은 왼쪽 다리의 근력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당기고. 오케이. 대퇴사두근의 경우 양쪽 다리의 차이는 44%, 햄스트링의 경우 30%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운동할 때 그런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를 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차이가 더 많아요. 성민 씨가 다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오른쪽 다리에 잃어버린 근육량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 처방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제 근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서 좀 오늘 배운 대로 체계적으로 운동하면서 앞으로도 재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어깨 질환에 좋은 운동법. 먼저 의자에 두 손을 뻗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내려가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막대기나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준 후 역시 10초간 유지.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가셔서 이번에는 등 뒤로 막대기를 잡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끌어올립니다. 다음은 밴드를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팔꿈치를 붙인 후 좌우로 당겨주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을 올렸다 내리며 앞뒤로 당겨주기를 10회 실시합니다. 부종과 통증이 심한 초기 단기가 지나면요, 적절한 스트레칭과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하지 못하면 관절 각도가 다 회복되지 못하는 관절 구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있더라도 단순하게 쉬는 것보다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운동.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하지 않은 올바른 운동이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고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 올바르게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정말 규칙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매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항상 좀 마음에 두시고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든지 그러면 운동을 중단하시고 그 통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운동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2~3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그럴 때는 좀 병원을 찾으셔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한 이후에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쭉 운동을 꾸준히 해서 문제없이 과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은 좀 관절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운동 강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나이에 맞게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60대 되면 몸이 20대하고 다르거든요. 본인의 상태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 나이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고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게 좋고 근력 키우는 거 못지않게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도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스트레칭도 잘하는 게 좋고 세 가지를 다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